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이 발표되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오늘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정책에 대해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세바토의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설명 한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분양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건축비가 있고 택지비가 있는데 땅값하고 건축비에다가 뭐 가산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책정하는 금액을 건설회사가 내가 3천만 원에 팔겠다. 평당 3천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면 3, 3은 9, 9억에 파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너 이거 원가가 얼마 들었어? 원가가 얼마 들었는데 이 9억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한 80% 내로 줄여. 그러면 이제 9억에 80%면 7억 2천. 네. 그러면 이제 1억 8천의 수익이 하나가 날아가는 건데 한 세대당 1억 8천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100세대면 1억 8천이니까 180억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180억이 날아가는데 1000세대면 18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1000세대를 줘서 1800억이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싸게 팔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네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적은 금액으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내가 7억 2천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게 9억이 되겠구나. 9억이 되면 그럼 나는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먹겠구나. 그거를 로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 지금 로또 분양이라 그래갖고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아파트를 짓는 그 시공사라든지 그런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격 정점이 적합하지가 또 않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노동력에 약간 조금 손실로 또 이어지지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임금도 올렸지. 땅값은 올라가지 건축비 올라가는데 금액을 낮추라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 솔직히. 임금은 임금대로 올라가고 5일제 근무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원가는 다 올려놨는데 분양 가격은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에 어딜 적용이 될 거냐. 적용되는 지역에는 건설되는 주택의 분량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은 주택을 건설을 안 해. 그럼 기존에 있던 새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과 동시에 신규 새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돼. 빨리 신규 아파트 사러 가야 돼요. 사러 가야지. 빨리 사러 가야지. 그렇죠. 네. 어제 지금 8월 10일 발표되자마자 다음날 벌써 한 7천만 원인가? 신규 아파트 한 3, 4년 된 아파트를 7천만 원 올랐어요 벌써. 발표되자마자 바로 사러 갔어야 되는데 이미 7천만 원이 또 올랐는데 이게 아직 발표도 10월 초에 시행령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나는 이 정책을 비판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투자를 방식으로 변할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발표된 내용을 찾는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이제 항상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면 모든 발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알림마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알림마당 있고 국토교통뉴스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왼쪽에 보도자료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는 거예요. 보도자료. 자, 여기 얘네가 이제 이르면 올해 12월 초까지란 말을 쓴 이유가 이제 시행령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 발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민간 택지에만 적용을 안 하던 거지만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 그럼 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타이트했어요. 조건이. 타이트했었는데 그걸 좀 완화해서 요거 하나 규정을 좀 바꿔서 요런 데도 정할 수 있다라는 걸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지정 요건을 어느 정도 정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데를 더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 왜?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가서 재건축 재개발이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네.
그쪽 지역 집값을 줄일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의 그 가격 상승시킨 게 강남이거든. 근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투기과열지구거든요. 그러면은 슬쩍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니까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살짝 넣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요게 이제 일반 주택 분양할 때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5,000세대가 2,000세대가 있었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근데 철거를 하고 3,000세대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0세대의 일반 분양분이 나와요. 네네. 그 1,000세대를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라고 모집 공고 신청을 할 때 그때부터 그 신청하는 부분부터 분양가를 이제 상한제를 때리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자기네는 일반 분양을 예를 들어서 평당 3천만 원에 하려고 한 거예요. 3천만 원에서 1,000세대를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금액이 9억으로 30평이니까 9억에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로 2천만 원에 분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줄었으니까 3억이 날라간 거예요. 한 가구당 3억이 날라갔으니까 3천억이 날라간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재건축 주민들이 3억이 날라간 거야, 한 가구당.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만큼을 부담을 해야 돼요. 분담금이 내가 더 늘어나는 거지. 사업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일반 분양분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가 둔촌 재건축 아세요? 둔촌 주공이 제가 알기로 세대 수가 5,200세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 5,200세대야. 근데 얘네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12,000세대가 나올 거예요. 그럼 7,000세대 일반 분양분이 나와요. 일반 분양분이 7,000세대나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뭐 분양가 상한제로 줄어들어서 한 방에서 한 9천억 정도 날아갔다. 9천억을 그 5천 명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9천억을 만들어내야 돼. 5,000세대에서 1억 한 거의 2억 정도를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로 일어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분양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있다. 이 신반포 3차랑 경남조합장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을 때 16억 2,300원에 300만 원에 받는데 일반 분양가가 17억 2천만 원에 일반 분양을 해요. 근데 이거가 약 1억 차이가 나는데 1억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를 시행하게 되면 얘가 13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40년, 30년을 저 재건축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일반 청약 넣어서 당첨되는 사람들이 로또 되는 거지. 결론은 저는 그 일반인이 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뭐 사적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그들이 사적인 사익을 많이 가져간 건 아니지만 이거 시행으로 인해서 특정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신반포 3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타격이 입을 거다라고 이제 뉴스에 바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이제 올린 거를 어떻게 다운받으시면 되냐면, 자, 요 내용에 보면 여기 한글이 있을 거예요. 이 한글에 여기 있는 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올면 항상 발표 날 때, 이렇게 한글로 이제 PDF 파일로 보내줘요. 소형. 그때 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렇죠. 보여주셨던 걸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빨리 막 못 볼 때 우리가 빨리 가서 보려면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지금 현재 10년까지 최대로 지금 하겠다. 최대 10년 동안 못 팔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아까 17억에 분양할 거를 13억에 분양을 받으면 이 사람은 거의 양도 차익만 4억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취득한 사람은 10년 동안 못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 때 10년 동안 못 파니까 좀 빠져나갈 거다. 투기가 좀 줄어들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4억 나오면 10년 동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실효성은 그게 있다고 보진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실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주 의무 기간까지 넣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 살아야 돼 이제 또 5년 정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힘들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뭐 들어가는 건 막진 않겠는데 투기 수요가 모이는 건 그래도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정부의 취지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입 배경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작년에 그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음아파트가 가격이 20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작년에. 이 강남권 재건축이 다시 아파트 올라가니까 이 재건축 잡으려고 만든 건데 재건축이 조금만 잡으면 또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심각할까봐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전환을 한 거지.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이 되면 기존 주택도 수요가 옮기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갈 거라 전체적인 분양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다. 기준은 우리 이렇게 적용했다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개선안인데 기존에는 그 민간 택지에서는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는데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서울하고 과천, 광명, 하남, 대구의 수성구, 성남의 분당. 지금 현재 거기가 투기과열지구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데 그럼 서울에서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받고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있으니 건설 안 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서울에 주택량을 공급을 못하면 서울에 있는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잖아. 이 사람들 수요가 3기 신도시로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묶어놓고 3기 신도시로 수요를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3기 추가 신도시 발표된 근거에 맞춰서 연결이 돼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주어에 보면 30만 호 가구는 진행을 꼭 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30만 호가 3기 신도시 가구 수거든.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여기를 좀 묶어놓고 서울 지역 묶어놓고 지방으로 수요를 좀 빼겠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방으로 빼는데 신도시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은 좀 묶어놓겠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자, 옛날에는 이제 민간 택지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 이제 100% 이상이면 5년인데 인근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8억에 분양해서 2억 차이 나면 10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점유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8억이 분양받았어. 10억짜리 주변 아파트인데 그럼 나는 2억의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는 2년 동안 이제부터 2억의 프리미엄을 가져가지만 10년간은 집을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동네 가서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10년간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중개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데 가서는 중개업 하는 데서 되게 불편해지는 거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무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 중개를 못 하니까. 전월세나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중개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제 쭉 보시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보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 자료를 제가 다운받아서 넣어놨는데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기존에 있던 분양가를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발표됐던 자료가 집값이 3.7배 오른 분양가, 집값 올려주기 약수단 끊어야 됩니다 해서 분양가를 왜 상한제를 도입했냐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랬다가 적용해서 줄어들었고 2007년도에 실시했거든요. 2007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줄었다가 다시 또 이제 자율화시키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해 18년 작년 어제 요거 다시 이제 가격을 또 하락시키겠다라고 자기네가 이제 연 1.1% 포인트 낮추겠다. 그래서 개정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지정을 할 거고 지정이 다 됐고 10월 달 초에 발표할 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한 거고요. 전매 금지 기간 확대, 거주 요건 강화, 합리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여기 봐요. 수도권 30만, 서울도민 4만 원 등 주택 공급 충분히 꾸준히 하겠다. 이게 이제 3기 신도시거든요. 3기 신도시의 공급량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국토부에서는 늘려주겠다. 이게 취지였었는데 그런데 대표님 지금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또 사안들이 시행사들이라든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다 보면 그쵸. 오히려 그 희소성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부터 이제 재테크 들어갑니다. 재테크. 이제 재테크 들어간 이유가 그때 판교가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들어갈 때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할 때였거든. 근데 지금 분당 아파트하고 판교 아파트 어디가 더 비싼지 아세요? 지금 판교가 더 비싸요.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분당이 평당 지금 2,500인가 그러고 판교가 3,200인가 그럴 거예요. 훨씬 더 비싸요. 근데 그때 당시 분양할 때 판교 아파트가 훨씬 더 쌌어.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 받으면서 10년간 전매 금지였었어요. 10년간 전매 금지였기 때문에 10년간은 팔 수가 없었던 기간이었네요. 근데 지금 10년 지났죠. 2007년이었는데 작년에 17년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전매도 가능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도 갖췄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권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그래도 분당보다는 판교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판교가 분양가 상한제에 직격탄을 맞았던 애들이었는데 그걸 봤을 때 맨 처음에 단기적인 수요는 줄일 수 있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는 갭 차이로 투기 수요는 또 생길 거고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서울 지역에 공급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급을 안 하고 지방으로 이제 공급하러 가겠지. 투기가 해주고 아닌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는 할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서울이거든요. 그럼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질 거냐? 경기도권에 좀 그냥 집을 한 채 가질 거냐? 저는 서울에 똘똘한 한 채예요. 그러면 서울시 집값은 다시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 신규 아파트 1년에서 한 7년 정도 된 신규 아파트 서울에 아니면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서울시 내 위치 좋은 아파트 아니면 청약 조건을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1순위들은 이제 로또가 될 수 있으니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위치가 좋은 지역에 청약을 넣어서 지금 현재 부양가족이 5명 정도 되고요. 5명 정도 되고 한 15년 정도 되면 청약 가점제가 한 72점, 73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주변의 시세가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약간 높을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면은 80%로 하게 됐다 그러면 2억의 프리미엄인데 15억짜리 아파트면은 뭐 3억 이상이 나오는 거지. 그런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넣어서 뭐 전세를 끼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생긴 거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서울 지역 내에 건설을 못 할 거니까 이제 외곽 쪽으로 이제 돌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줄어서 서울 지역에 다시 집값이 아마 내년에는 다시 또 오르는 기현상으로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우려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현재 뭐 얘기를 발표를 한 거지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 법이 나와서 10월 초에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만 된 거지 시행령이 발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막 나와서 뭐 분양가 상한제가 됐으니까 어디 투자해라 뭐 이런 것들은 그 소신 있게 자기가 딱 받아들이셔야 되고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당시 움직여도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안 됐어. 시행이 안 돼 버렸는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그럼 그 전에 할 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나 그러면 나는 재개발 재건축 갖고 있던 물건 던질래. 근데 이게 시행이 안 됐어. 괜히 던졌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의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내 재테크 그동안 모았던 그 부동산을 어떤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확실하게 진행이 될 때 그때 움직이시는 게 맞겠다. 그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2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막 탓만하기보다는 여기에 발맞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를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는 걸 첫 번째로 권유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이 발표가 된 거지 아직 시행령이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 하에 슬기로운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화제거리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